오, 직선 밖에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계속 가도 게임을 계속 진행해도 직선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게임이 쉬워지죠. 헬로 월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오늘은 웹페이지에 이미 코딩이 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좀 재밌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 플라피 서클이랑 슬리더 IO라는 그 지렁이 게임 있죠. 그 지렁이 게임으로 어떻게 우리가 게임을 조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라피 서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날아다니는 새 게임하고 비슷한데, 일단 한번 보시죠. 마우스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을 튕길 수가 있는데 위로, 그래서 이 선에 닿지 않게 하는 게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선에 닿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게임 오버가 되죠. 제가 이 점프를 할 때마다 점수가 이렇게 올라요. 1점씩 올라요. 점프를 많이 하게 될수록 점수가 높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어떻게 얘가 자동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건 마우스 클릭으로도 조작이 가능하지만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이렇게 조작이 가능해요. 일단 이런 점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웹에 심어져 있는 이런 게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소스 코드 확인하는 방법은 크롬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검사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요, 이 소스 코드가 이렇게 옆에 보이죠? 요걸 한번 보게 되면은 메인에 이렇게 딱 하나씩 들어가 보죠. 그러면은 이 캔버스 아이디 게임이라는 요런 엘리먼트가 있는데, 이 게임이 HTML 캔버스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온 웹게임들은 거의 다 캔버스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 캔버스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에 접근해가지고 그 변수들을 받아오고 그다음 한번 조작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게임의 소스 코드를 찾아야 되는데요, 게임의 소스 코드는 JS 파일로 아마 들어가 있겠죠.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그래서 이 헤드 엘리멘트를 열어가지고 살펴보게 되면은 이 게임의 소스 코드처럼 보이는 뭔가가 나타날 겁니다. JS 파일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안 보이네. 여기 있다.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요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오프닝 뉴 탭 누르면은 요런 코드가 보이죠. 근데 지금은 보기 힘들게 미니파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에다가 자바스크립트 unminify라는 이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저는 이제 unminify.com 요런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아까 복사한 소스 코드를 붙여넣기 하고 unminify 요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보기 쉬운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unminify를 시킨 파일을 이렇게 다운로드 눌러서 game.js 라는 파일로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폴더로 들어가서 VS 코드를 켜주도록 하죠. 네, 아까 다운로드 받은 game.js를 보면은 이렇게 변수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사용하는 그런 변수들을 여기다 저장해 놓는데, 딱 봐도 알 것 같은 것들은 이런 pause now, 지금 현재 포지션 뭐 이런 것들 저장해 놓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속도나 위치 정보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소리를 킬 것인지 뭐 끌 것인지 이런 것들 이제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트라는 함수도 정의되어 있고 플레이라는 함수도 정의가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코드를 작성할 건데, 우리가 어떤 조종할 수 있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브라우저를 하나 띄우는 셀레니움으로 그런 브라우저를 만드는 것부터 작업을 해볼 거예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flappy circle.py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셀레니움 쓰는 거는 뭐 간단하죠. from selenium import webdriver, 드라이버에서 웹드라이버, 우리가 오늘은 크롬을 안 쓰고 파이어폭스를 쓸 건데, 크롬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변수가 잘 안 불러와지는 경우가 있어서 파이어폭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데요, 이 파이어폭스 드라이버를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아줘야 해요. 다운로드 받을 때는 또 크롬으로 돌아가서 파이어폭스 드라이버라고 검색한 다음에 여기 GitHub에 들어가게 되면은 파이어폭스의 개코 드라이버라고 하죠. 이 개코 드라이버를 여러분이 운영체제에 맞는 걸로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저는 맥을 쓰니까 맥 OS로 다운로드 받아줄게요. 받아서 아까 여기 폴더에 저장해주고 압축을 살포시 풀어주면은 이렇게 개코 드라이버라는 파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에 경로를 복사한 다음에 executable 패스에다가 개코 드라이버의 경로를 저장해 줍니다. 당연히 저의 경로와 여러분의 경로는 다를 거예요. 경로 저장해 준 다음에 아까 게임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야겠죠. 웹사이트 주소는 요 주소를 복사해다가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웹사이트가 뜨게 될 거예요. 한번 웹사이트가 잘 뜨는지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실행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웹사이트가 잘 뜨죠. 이러면 일단 성공이에요. 그래서 웹사이트가 뜬 다음에는 요거를 클릭해야 되는데요. 이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는 것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떴을 때 요소를 검사해 가지고 이 메뉴라는 아이디를 가진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롤링 할 때도 한번 비슷한 걸 했었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 버튼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 그 객체를 저장할 건데요. find element by css selector 라고 한 다음에 div라는 엘리멘트인데 id가 메뉴인 거, 이제 샵이 id라는 것을 뜻하죠. 이렇게 저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클릭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라 이렇게 입력해 주면 끝나요. 그래서 실행을 다시 시켜보면은 이 웹페이지가 로드 된 다음에 게임이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 리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는 걸 해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무한 반복을 시킬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요거 한번 죽은 다음에 이 리플레이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됩니다. 이 리플레이 버튼을 찾아보면은 이 div라는 엘리먼트에 리플레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엘리먼트죠. 마찬가지로 여기 리플레이 버튼도 드라이버 find element by css selector div 그 다음에 아까 리플레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div라는 엘리먼트를 선택해라. 플레이 버튼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죽길 기다렸다가 리플레이 버튼 눌러야 되니까 만약에 임포트 타임을 해놓고 딜레이를 한 5초 정도 준 다음에 리플레이 버튼을 클릭해라 라고 하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거를 무한반복하게 만들려면은 while true 이렇게 해서 무한 루프를 안에다 넣으면은 플레이 버튼 눌렀다가 죽고서 5초를 기다렸다가 리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요거를 반복하게 될 거예요. 이 while true는 바깥에다가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넣어야겠네요. 이렇게 넣으면은 완벽하게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while true문 안에다가 내가 현재 죽어있는 상태인지 살아있는 상태인지를 체크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일단은 콘솔에 들어가 가지고 윈도우라고 치시면은 이 브라우저 전역 변수로 지정된 변수들을 전부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노가다를 해서 찾아낸 건데 이 중간에 보시면 easy playing이라는 굉장히 직관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게임의 소스 코드를 직접 이렇게 보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easy playing이라는 변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변수는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플레잉 중이 아닐 때 이 플레잉을 true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easy playing이라는 이 변수로 게임 중인지 아니면 내가 죽어있는 상태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셀레늄에서 불러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easy playing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드라이버에서 execute script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다가 return 윈도우에 easy playing 변수를 찍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잘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면은 print easy playing을 해보면 되겠죠. 타임슬립하고 리플레이 버튼 잠깐 주석 처리를 해놓고 여기다가 0.5초 정도의 딜레이를 주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이번에 한번 터미널에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봐야 좀 편하거든요. 아까 true로 됐다가 죽으니까 계속 false로 바뀌죠. 여기서 이렇게 나눠져서 처음엔 true였는데 false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게 되면 그러니까 easy playing이 false면 리플레이 버튼을 눌러라 요런 식의 코드를 한번 짜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easy playing이 false면은 한 3초 정도를 기다렸다가 리플레이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다음 타임 슬립을 한 2초 정도 리플레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서 게임을 다시 시작해라 요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밑에 거는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한 3초 뒤에 리플레이 버튼 누르고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죽는 걸 반복하는 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노가다를 통해 가지고 어떤 변수가 우리에게 중요한 변수인지를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알아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pause now 아까 서클의 위치인데요. 우리가 조종하는 원의 위치. 그래서 이거는 드라이버에
execute script 하고 return window.pause now 라는 변수에 접근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ines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return window의 line. 요 라인은 뭐냐면은 한번 프린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요 줄이에요, 줄. 요 줄의 좌표. 이 좌표들이 이렇게 찍혀 나오죠. 이 좌표는 XY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XY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왜냐면은 X 그다음에 Y 이렇게 좌표가 되어 있으니까 뛰는 타이밍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cp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드라이버의 execute script return window의 cp current position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조종하는 원이 어떤 라인의 위에 있는지 인덱스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 인티저형으로 변환을 시켜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이 이 줄에 닿기 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라고 명령을 내릴 건데요. 그래서 요 사이 간격을 알아내야겠죠. 근데 요 사이 간격도 알아내려고 하니까 좀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소스코드에 JS 파일을 보면은 아마 충돌 판정하는 함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게임 오버를 시켜야 되니까 충돌을 판정하는 함수를 찾아다가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죠. 체크 컬리전. 이 체크 컬리전이라는 함수가 보입니다. 현재 줄의 높이를 알아내서 이 체크 포인트 원의 위치와 닿으면 위로 닿거나 뭐 아래로 닿거나 요게 닿게 되면은 게임이 끝난다. 이 체크 컬리전이라는 함수가 요 위에 또 하나 있죠. 요게 닿으면은 엔드 게임이 끝난다. 요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다가 우리는 쓸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복사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변수명을 약간 바꿨지만 코드 자체는 똑같아요. now line height 그 다음에 이 갭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를 뜻하죠. 그래서 만약에 갭이 15 이하이면 점프를 해라 라는 명령어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점프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함수를 콜해가지고 그 방법이 제일 빠르니까요. 그냥 함수를 콜해서 점프하는 방법을 택할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마찬가지로 드라이버에 execute script를 한 다음에 마우스 리스너를 콜하면 돼요. 왜냐면은 game.js를 봤을 때 이 마우스 리스너라는 함수가 있죠. 이 함수를 콜하게 되면은 이제 점프를 하라는 명령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벤트 객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벤트 객체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new 이벤트 하고 이벤트 이름은 none이라고 지정해 준 다음에 이렇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완성이 됐으니까 실행을 시켜보죠. 안되네. 뭐가 문제죠? 네, 항상 컴퓨터는 잘못한 일이 없어요. 제가 여기다가 그 스펠링을 잘못 썼네요. 이래서 복붙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복붙을 해가지고 복붙해서 만드는 게 중요하죠. 함수명을 틀렸으니까. 한번 잘 되는지 보죠. 이제 그래도 안 되는데? A few moments later. 왜 안 되는지 알았어요. 여기 딜레이가 너무 커가지고 실시간으로 체크가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 딜레이를 조금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time.sleep 한 다음에 여기 딜레이를 한 0.1초로 줄이죠. 네, 점프를 하고 나면은 좀 딜레이를 주고요. 그다음 점프를 안 했을 때는 그냥 딜레이를 엄청 조금 주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면요. 잘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원하고 요 선의 간격이 15 이하가 됐을 때 마우스를 클릭해라 라고 명령을 준 거죠. 요런 식으로 죽기도 하지만 뭐 일단은 잘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요 웹게임의 자바스크립트에 접근해서 게임을 해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변수를 조작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조작하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의 execute script 윈도우의 vyn을 -2로 이렇게 주게 되면은 요게 뛰는 높이거든요. 이 뛰는 높이를 결정하는 변수인데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좀 낮게 뜁니다. 원이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 엄청 낮게 뛰죠. 원래 기본값은 -4였어요. -4였는데 이렇게 -2로 줄여주면은 낮게 뜁니다. 원이 낮게 점프한다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런 코드를 넣으면 어떨까요? 이 윈도우의 라인을 전부 다 평평하게 만드는 코드입니다. 윈도우의 라인을 다 300, Y좌표가 다 300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라인을 생성하는 함수가 이 푸시 포인트라는 함수인데, 이 푸시 포인트라는 함수를 약간 조작해가지고 무조건 Y좌표가 300에 생기도록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직선밖에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계속 가도, 게임을 계속 진행해도 직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게임이 쉬워지죠. 네, 저는 이것을 치트 모드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조작할 수가 있고 해킹할 수가 있죠. 굉장히 재밌죠? 몇 점까지 가나 한번 볼까요? 일단 100점은 넘겼고, 몇 점까지 가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코드를 실행시키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에 해볼 것은 요 지렁이 게임의 원조인 이 슬리더 IO 요 게임인데요. 이거 굉장히 한창 재밌게 했었죠. 친구들하고 내기도 하고. 요 게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요 게임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 먹이들을 다 먹어서 점점 커진 다음에 사람들을 죽여서 할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죽게 되거든요.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지, 지금 방금 죽였죠? 몸통에 부딪히면 죽게 돼요. 이렇게 얼마나 오래 살아남으면서 내가 엄청나게 길어지는지를 경쟁하는 게임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죽었다. 변수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 코드들은 다 똑같고, 뭐 플레이 버튼 누르는 거 요런 것들이 있고요. 저사양으로 게임을 실행시켜라 요런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while 무한루프를 돌면서 내 지렁이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만약에 죽었다 라고 하면은 다시 재시작해라 요런 버튼이고요.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요 나의 스네이크의 좌표들, 나의 스네이크의 정보들이 있고, 요 food는 그 널려있는 그 먹이들이죠. 이제 먹이들의 좌표들이 들어있고요. other snakes는 다른 사람의 지렁이들 좌표 들어있고, 이 스코어는 나의 현재 점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으면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알겠죠? 뭔가 강화학습으로 이 슬리더 IO 게임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만들지 못했어요. 약간의 허들이 있었는데요. 그 허들이 뭐냐면은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은 가장 가까운 먹이를 찾긴 해요. 실행을 시켜보면은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먹이를 찾으러 다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먹이를 찾으라고 하는데, 이게 각도 계산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먹기는 하는데, 일단 제가 각도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가 의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크립트를 읽어다가 받아오는 그런 딜레이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 지렁이가 움직여요. 지금 컴퓨터가 엄청 끊기고 있죠? 제 컴퓨터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 딜레이가 있는 시간 동안에 얘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먼저 가 있어요. 먹이를 지나쳐서 이미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 코드를 보고서 피드백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